시장에서 도르쇼 하신 우리 구독자분들 반갑습니다. 용천도사입니다. 현재 보고 계신 종목은 TDS팜, M83 그리고 EN셀입니다. 이 종목들은 아시다시피 이번 주에 신규 상장주로 시장에 새롭게 상장된 종목들인데 현재 TDS팜이 공모가 대비 400%가량 사실상 따따상이죠. 이 따따상 마감에 성공하면서 특히 M83 같은 경우에는 거래 대금이 첫날 2조 3천억가량을 동원하는 단기 유동성이 대부분 신규 상장주에 쏠리는 현상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TDS팜 같은 경우에는 공모가 대비 400% 이상 상승에 성공했던 이유는 단순히 마켓 타이밍 때문입니다. 최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이 개별주 혹은 테마주 위주로 순환매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수요일 날 테마주가 없었기 때문에 대체 투자처로 신규 상장주의 유동성이 쏠리면서 나타난 현상인데 이 기대감으로 인해서 M83까지 2조 3천억 그리고 EN셀까지 유동성이 쏠리면서 사실상 M83부터 EN셀 같은 경우에는 많은 피해자를 양상한 종목이 되었죠. 그래서 오늘 알려드릴 영상은 신규 상장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투자의 영역에 있는 게 아니라 100% 투기성 영역이라는 점, 그리고 매년 신규 상장주는 상장하는 숫자가 증가하고 있어요. 그만큼 여러분들의 수급을 빨아먹겠다 이겁니다. 얘네들이 왜 빨아먹으려고 들어오는지, 왜 이렇게 신규 상장주가 늘어나는지 이번 영상을 통해 알려드려 볼게요. 우선 봐야 하는 기사는 EN셀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새롭게 상장한 종목이죠. 그리고 최근에 상장한 TDS팜이나 M83보다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 결과에서 가장 공모 흥행에 성공한 종목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부터 한 가지 착각하는 게 있어요. 10중 9은 모르는 내용인데 공모에 흥행했다고 해서 좋은 종목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공모에 흥행하면요 공모가가 높아져요. 근데 상장 당일날 시가는 공모가 대비 60% 이상 그리고 상한선은 400%까지 올라가게 되죠. TDS팜이 실제로 공모가 대비 400% 이상 상승 마감에 성공한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공모 흥행이 절대로 상승의 지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공모 흥행은 말 그대로 공모가 자체도 고평가가 되어 있는데 상장 당일날 공모가 대비 60% 이상 올라온 가격대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고평가에 고평가된 자리에서부터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시가의 시장가 매수로 매수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60%에 체결되는 물량 거의 없습니다. 시가에 체결되는 물량은 100만 주도 안 돼요. 대부분의 물량들이 공모가 대비 100% 이상 비싼 가격에 매수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공모가조차도 이렇게 공모 흥행을 통해서 비싸게 형성됐는데 그거보다 더 비싼 가격에 여러분들이 매수하게 된다면 어떤 결과가 벌어지느냐? 보시는 것처럼 상장 당일날 기관은 전부 다 매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TDS팜도 그렇고 M83도 그렇고 EN셀도 그렇고 보시는 것처럼 기관은 모든 물량을 다 매도했죠. 그리고 기관이 가지고 있는 물량이 어떤 물량이냐? 오늘 장중에 매수한 물량이 아니라 공모 당시에 공모 청약으로 가져온 물량이에요. 그리고 이 공모 청약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기관 배정이 개인 투자자 배정보다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럼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는 당연히 그냥 기관이 팔아먹은 물량을 받아주는 꼴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개인 투자자의 매수세가 워낙 강력하게 형성되고 최근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워낙에 크다 보니까 일획천금을 꿈꾸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기관도 당장 상장하는 종목들에 대해서 가치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상장 당일날 매도락이 걸려있는 물량 빼고 여러분들에게 다 팔아 먹으려고 공모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최대 주주를 제외하면 기관이 가지고 있는 물량 중 절반 이상이 매도락이 안 걸려있는, 상장과 동시에 매도할 수 있는 물량이 대부분이라서 기관은 무조건 상장 당일날 매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 공모가보다 최소 60% 이상 시가를 형성하고 최대 400%까지 개인 투자자가 다 끌어올려줄 거기 때문에, 특히 M83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상승하는 과정에서 2천억대를 형성했는데 거래대금이 2조 원이었습니다. 그만큼 많은 개인 투자자가 몰려있고 그만큼 기관은 큰 돈을 벌 수 있는 매매겠죠. 그래서 기관의 입장에서 공모 청약을 안 할 이유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모 청약 자체는 신규 상장주의 흥행 판단 요소가 절대로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 상장사들의 목적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코스닥 시장에 들어오는 이유는 자본을 조달하기 위함이에요. 자본을 조달해서 더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시장에 들어오기 이렇게 편한 이유가 뭐냐? 바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기술특례 상장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기술특례 상장 같은 경우에는 2005년에 도입됐고 2015년에 기준이 완화되면서 2015년 이후부터 신규 상장주가 들어오는 추세가 늘어나고 있어요. 이걸 이용해서 기관들은 공모 청약을 통해서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벌 수 있는 이유는 시가가 공모가에서 60% 이상
덤핑된 가격으로 출발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업의 입장에서는 기술 특례 상장을 통해서 코스닥에 한 번쯤을 찔러보는 게 당연한 거예요. 코스닥 시장의 기술 특례 상장으로 성공하게 되는 경우 상장 첫날 이렇게 많은 거래대금이 몰리는데 어떤 기업이 코스닥에 안 들어오고 싶겠습니까? 자기의 자산이 늘어나는 건데 이걸 이용해서 기관은 돈을 버는 거고,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현실을 보지 않고 이 안에서 일획천금을 꿈꾸기 위해서 들어오는 순매수일 뿐이다. 그래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신규 상장주를 매수하면 안 되는 이유는 공모 흥행이 일단 주가 상승의 지표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업의 평가 가치를 높이는 수단밖에 안 돼요. 공모에 흥행했다고 하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관심을 갖게 되는데, 그만큼 공모가 자체가 높아진 상황에서 고평가에서 출발을 하는데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대부분 모멘텀으로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건 모멘텀이 아니라 고평가 요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개인 투자자의 입장에서도 청약으로 이 종목을 매수하는 게 아니라면 우리가 매수하는 주가는 무조건 기관보다 불리할 수밖에 없겠죠. 기관 같은 경우에는 공모가로 매수가 된 가격대입니다. 근데 시장에 상장되는 가격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60% 상승한 가격대로 출발을 한다. 그리고 상장 이전까지 얘네들은 공시의 의무가 없습니다. 신규 상장주들은요, 상장하기 이전까지 뭐하는 회사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과거 데이터가 당연히 없겠죠. 증권사에서도 신규 상장주들이 상장하기 이전에 얘네들을 분석해놓지 않습니다. 리포트를 발행할 필요가 없죠. 이 거래소를 통해서 상장하기 이전까지는 얘네들은 공시의 의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 데이터를 확인할 수 없다면 투자 판단의 근거 또한 확인할 수가 없다는 점.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업의 입장에서는 상장한 이후에 주된 목적은 자금 조달밖에 안 돼서 기업의 입장에서도 주가 관리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겠죠. 그래서 신규 상장주는 허상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득은 결국에 증권사, 상장사, 그리고 기관이 쓸어 담아요.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상장 첫날 거래대금이 쏠리면 수수료가 천문학적으로 발생하겠죠. 얘네들도 논하는 겁니다. 그리고 상장사는 요즘 시대에 공모가조차도 고평가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상장하고 나서 자금 조달을 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너무나도 좋죠. 고평가된 가격에 기관이 매도하는 건 당연히 얘네 또한 차익을 실현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개인 투자자가 불리한 마지막 이유는 상장 첫날 가격 제한폭은 공모가 대비 60% 이상 상승한 가격에서 출발하고 변동폭이 공모가 대비 400%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변동성이 굉장히 가파를 수밖에 없다. 근데 개인 투자자는 이 400%를 보고 아무런 생각 없이 매수를 한다. 그 매수세를 이용하는 건 기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호가가 역전되는 경우 개인 투자자들은 단순히 허상만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추세가 무너지는 경우 앞다퉈서 매도를 하게 됩니다.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고 불안하고 무섭기 때문이죠. 신규 상장주가 벼락부자가 될 수 있다면 벼락거지가 될 수 있다는 것 또한 개인 투자자도 알고 있기 때문에 호가가 역전되고 하락 추세로 전환되게 되면 개인 투자자들조차도 다 매도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매수 주체가 없습니다. 기관은 팔기 바빠요. 그리고 기관은 매수할 이유가 없죠. 신규 상장주를 공모가보다 비싼 가격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리고 매도락이 풀린 물량들도 시장에 쏟아질 텐데 얘네들이 미쳤다고 상장 첫날부터 매수하진 않겠죠. 그래서 기관은 무조건 공모 물량을 매도하는 추세이고, 이걸 알기 때문에 다른 기관이나 외인 또한 매수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주가 관리에 들어올 수 있는 상장사 또한 당연히 첫날부터 주가 관리를 하는 상장사는 없다. 얘네들의 목적은 자본 조달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적어도 코스닥에 상장되는 신규 상장주는 100% 모두 허상일 뿐이다. 그리고 기술 특례로 시장에 상장해서 살아남은 종목은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적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상장주는 당장 투자할 가치가 없는 투기성 종목일 뿐이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올라오는 신규 상장주들, 적어도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신규 상장주들을 단타로 소액으로는 들어갈 일이 없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 현실을 알고 매매를 해야 적어도 공모가보다 비싸게 형성된 상장 첫날, 그것도 시가에서 더 높은 가격에서 매수했다면 적어도 물려서 홀딩할 일은 없겠죠. 이 현실을 안다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규 상장주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 영상을 통해서 상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상장주로 매매하지 않아도 저희 라이브 방송 들어오시면 매일 아침에 제가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은 다 알려드리고 있어요. 실제로 저희 8월달 단기 매매 종목들 매일 아침에 한 종목씩 매매를 했고 모든 종목들 익절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시장에서 신규 상장주가 아니더라도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정말 많고, 그게 어렵다면 누구나 구독, 알람 설정만 눌러두신다면 8시 50분부터 10시까지 진행되는 생방송 다 참여하실 수가 있으니까 저희 라이브 방송 들어오실 분들은 미리 구독, 알람 설정 눌러두시고 신규 상장주로 도박하지 마시고 저처럼 계산된 범위 내에서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